안녕하십니까, 구본철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출범을 약 한 20일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슴이 벅차고 새로 공기조차도 자유로운 공기로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뭔가 여유로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권 교체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다시 한번 크게 각성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의 이제 5년간의 치적이 결국은 차후에 우파 정권의 연속성을 결정짓는다는 의미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우리는 모두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의 속성을 그 출발선상에서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조국을 철저하게 수사했고, 결정적인 것은 결국은 월성 1호기의 불법 사건을 수사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강력한 저항을 부딪히면서 대권 후보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월성 1호기 이 사건 문제는 이미 최재형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전반에 걸친 탈원전 정책은 불법이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탈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으면 그럼 그때쯤 해서 어떤 브레이크가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최재형 후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월성 1호기만 불법이고 나머지 문재인 정권의 모든 그 탈원전 정책은 합법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 이거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또 월성 1호기를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아주 정확하게 이제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이것을 묵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덮어둘 수도 없었습니다. 만일에 이두봉 현재 인천지검장, 당시에는 대전지검장이었죠. 자, 이 사람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1호기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덮어놓고 그냥 뭉갰다면 그나마 지금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어쨌든 정권은 교체됐을 거고 결국은 탈원전 부분에 대한 눈 감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두봉 검사장의 이 탈원전 수사 의지는 빼도 막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과연 윤석열 후보의 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술한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그 당선의 배경은 바로 문재인 정권, 즉 주사파 정권에 저항한 인물로서 소위 말해서 일제강점기 시절에 독립운동을 선두에 서서 한 사람, 말하자면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김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고려해도 틀린 비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과연 윤석열 정권은 어떤 그 이념과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출발하려 하는가 우리는 비교해 봐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과거에 1920년대 미국에 쫓겨듯이 간 후에 48년 귀국할 때까지 약 28년 정도를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에서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한 것일 뿐 중국이나 그 다음에 한반도 내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과의 직접적인 신체적 교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리는 이승만의 초대 내각, 이 내각의 구성을 보면은 과연 윤석열 정권, 즉 문재인 정권 주사파 강점기 시대라고 우리가 평가한 이 시절을 극복하고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권이 어떤 내각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라고 하는 비교 상황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이승만은 부통령으로 이시영 씨를
선거를 통해서 선출했습니다. 이시영 씨는 상해 임시정부 재무총장입니다. 그 다음에 신익희 국회의장입니다.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이었습니다. 대법원장 김병로 씨, 항일 운동에 앞장섰던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로 지명된 이범석 장군, 광복군 총참모장이었습니다. 외무장관에 선출된 장택상, 일제시대 때 청구 구락부 사건으로 투옥된 전력이 있습니다. 내무장관 윤치영, 일제시대 때 흥업 구락부 사건으로 투옥된 적이 있습니다. 재무장관 김도연, 3.1운동에 앞장서고 2.8 독립선언을 주도해서 투옥된 바가 있습니다. 법무장관 이인,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변호사 사건이고 한글 학회 사건의 관련자였습니다. 국방장관 이범석, 물론 국무총리에 겸한 적이 있습니다. 문교장관 안호상,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교육자입니다. 농림장관 조봉암, 공산주의 독립운동자이자 공산주의자이자 독립운동가입니다. 상공장관 이명신, 독립운동가이자 교육가입니다. 사회장관 전진한, 국내 항일운동가이자 노동운동가입니다. 교통장관 민희식, 재미 항일운동가이자 교통전문가입니다. 최신장관 윤석구, 국내 항일운동가이자 교육사회운동가입니다. 무임소장관 이청천, 광복군 총사령관입니다. 무임소장관 이윤영, 북한에서 항일 기독교 목사로 일했고 조만식 선생의 제자입니다. 국회 부의장 김동원, 수양 동호회 사건으로 투옥되었던 독립운동가입니다. 국회 부의장 김약수,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입니다. 자, 여러분, 독립운동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내각을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자 전문가들을 전면에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통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윤석열 정권이 내세운 몇몇 주요 장관들의 면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노무현 때 국무총리고 김현장 법무법인에 가가지고 그가 지금 자녀도 없는 사람이 왜 그렇게 현금 가렴주구에 그렇게 목을 메고 살아왔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 사회를 위해서 문재인 정권이나 MB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또 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 험한 시절에 이 한덕수 국무총리 추천 후보자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외무장관 박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합니다. 그러나 박진만큼이나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과연 이 박진 의원은 이 엄한 시절에 이 정말 국제 외톨이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에 무슨 고언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문재인 정권에 무슨 저항을 했습니까? 행안부 장관 이상민, 서울법대 후배이면서 판사 출신, 위장 전입 의혹, 교육용 위장 전입 의혹까지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버금가듯이 교육을 위해서 자녀까지 거짓말 대열에 포함시키는 이 교육용 위장 전입, 특히 강남 8학군 위장 전입은 그가 판사 시절에서 그랬다 할지라도, 공무원 시절에 그랬다 할지라도 당연히 이는 파면해서 공무원 연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만큼 자녀를 거짓말 대열에 포함시키는 이 교육용 위장 전입이야말로 지금 조국이나 정호영 장관 후보자처럼 아주 그냥 살벌하게 대우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재부 장관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이 따뜻한 자리들만 온 사람들, 지시하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대한민국 어려운 시절에 무슨 독립운동을 하며 국민을 통합시키겠습니까? 법무장관 한동훈, 저는 한동훈 이 법무장관 후보자가 왜 이렇게 언론에 대두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한동훈 씨가 무슨 이 사회를 위해서 무슨 결정적인 수사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줘 드렸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동훈이가 왜 유명해졌습니까? 네? 경제, 공동체, 묵시적 청탁, 이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한동훈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무슨 탄압을 받았습니까? 그거는 자기 사건, 관련된 사건 때문에 탄압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쫓겨가가지고 유유자적 하다가 결국은 개인적 인연으로 법무장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회를 위해서 과연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무슨 일을 했는지가 평가되어야 했습니다. 산자부 장관 이창양, 반도체 전문가라고 하더군요. 반도체 전문가가 산자부 장관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특허로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많이 벌었더군요. 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를 위해서 그가 무슨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목소리를 높여왔으며 산자부, 즉 탈원전 과정에서 산자부가 그 어떤 일을 하며 필요도 없는 가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2021년도에 25조가 지금 50조가 됐는데 연초에, 자, 이런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산자부 장관을 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과연 이 엄한 시절에 자기가 자기 특허로 자기 주머니에 채운 것 이외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것도 특허도 또 인텔에 줬다고 하더군요. 국토부 장관 원희룡,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엄한 시절에 입 쳐닫고 있다가 이 좋은 시절에 윤석열 선배 잘 만나가지고 좋은 자리 가는군요. 보건복지부 장관 정호영 40년직이라고 합니다. 참, 자, 이렇게 이 사회, 즉 문재인 시절의 그 어려운 환경에서 아무런 목소리는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머리 쳐박고 살던 사람이 과연 이 험난한 이 문재인 적폐를 어떻게 청산할 거며 무슨 명분으로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며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권에게 뭐 한 자리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주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에게 한 자리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기의 시간과 돈과 정말 열정을 위해서 문재인 정권의 이 부당함에 온몸으로 저항한 사람들을 이렇게 푸대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안 갑니다. 대신에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애국지사들, 이 사람들을 그대로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면박하고 도외시하는 이런 상황은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권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2024년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잘 국회들이 말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113명의 말 들어봐야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번에 검수완박 무슨 일을 하면서 이걸 저지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2024년 설사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에 개입해서 공천한다고 한들 그 다음부터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정권에 절대로 협조하지 않습니다. 차기 후보자에게 줄을 대기 위한 몸부림을 부릴 것입니다. 그것이 국힘당의 특징입니다. 자, 눈에 보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 식물 정권 5년이 눈에 보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식물 정권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내각에 적어도 자기 측근에 일할 수 있는 곳에 그동안의 애국지사들, 능력 있는 애국지사들을 등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